올림포스 1권 6강에 글의 세부사항 찾기를 하는데, 이 글은 주제가 따로 없고 정보를 주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일생이나 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글이므로 대개는 이렇게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당연히 대문자나 뭐 지명 같은 게 나오겠죠. 학교 이름에는 또는 숫자, 즉 연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대조하면서 풀면 됩니다. 네, 쉬운 단원이라서 좀 어려운 지문만 골라서 할게요. 1번 빼고 2번, 3번. 네. 테마 리딩 1번부터 하겠습니다. It is really important. 중요합니다. Get the most.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네가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For each person, 각자에게 there is appropriate, 적합한 넘버, 숫자, 즉 양이 있습니다. 칼로리에. 즉 다시 말해서 number of calorie that he or she need. 뒤에 있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네요. 그래서 칼로리 양인데 that 그 칼로리 양은 남자나 여자가 필요합니다. 뭐 하기를 필요하냐면 섭취하기를 필요하죠. 언제? 매일매일. 이로도 도모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밸런스, 균형을 맞는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메인테인, 유지하기 위해서. 너를 현재의 몸무게를. 사람마다 칼로리 양이 필요하고, 그 칼로리 양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데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It is easy, 쉽습니다. Use of this allotment. use of은 모두 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소진하다라고 단어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는 필요한 칼로리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할당량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칼로리 양이 있는데 그것을 다 쓰기가 쉽습니다. 언제? 오늘 하이 칼로리 푸드 아이템, 칼로리가 높은 아이템에서 이 칼로리를 다 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rarely contain, 거의 뭐뭐 하지 않냐면, 뭐를 포함하고 있지 않냐면 영양 성분인데, 그 영양 성분은 뭐에 필요한? 몸의 올바른 기능을 서포트, 지탱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즉 피자 같은 음식이나 뭐 치킨 같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영양 성분이 다 완전하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인스테드, 대신에 choosing nutrient dense food. dense란 말은 밀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즉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니라 뭘 먹어라? 영양 성분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세요. 그렇게 되면 뭐를 보장할 수 있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양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mit이라는 단어 다음에 need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니까 필요한 것이 채워지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지문의 핵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를 고르는 것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니라 뭘 골라야 영양성분이 가득한 음식을 고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4번은 뭐가 아니니까 네, 관계가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보고 5번에 choosing food like fruit 과일이나 베저터블 또는 통째로 먹는 곡식입니다. 혹시만 통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먹으면 헬프 도움을 줍니다. 인슈어물 보정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영양성분이 둘 다 충족될 수 있도록 하해주기 때문에 네, 이 문장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을 먹어라. 뭐가 아니고 고칼로리 음식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흔한 지식, 즉 상식입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임포턴트 중요하다고, 누구한테 중요하다고? 운동선수의 성적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스토어라는 말은 저장하다라는 뜻이니까 저장된 글리코겐 봤습니까? 밑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장된 글리코겐이 비포모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인듀런스라는 말은 인내하다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참을성 있게 참아내야 될 그런 연습 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뭐를 도와줄 수 있냐면 프리벤트 예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데 뭘 예방해? 퍼티그 피로를 예방할 수 있겠죠. 운동하는 동안에 카보하이드레이트 인테이크는 안으로 먹는 것이니까 섭취량이 되겠죠. 탄수화물 섭취량은 운동하는 동안에 especially 특히 exercise lasting longer than 1 hour 1시간 이상이 지속되는 운동할 때는 또 그렇게 섭취된 탄수화물은 뭐에 도움을 줄 수 있냐면 increase performance 성적을 높여줄 수 있거나 for a long time 시간을 길게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피로까지 가는 시간이죠. 피로까지 가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니까 1시간 만에 피로가 된다면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므로 2시간 후에 피로가 온다는 얘기니까 네, 피로가 덜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after exercise 자 아까는 운동 전이죠. 그 다음에 운동할 때죠. 그 다음에 운동한 다음이죠. 네, 보입니까? 3번에 게다가 운동한 후에 다이어트 하이인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식단이라고 해석하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음식이라고 바꾸면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은 역시 헬프 도와주는데 리필 되도록 뭐를 머슬 글리코겐 레벨이 떨어졌는데 근육에서 그것을 다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프루빙 리커버리 즉 회복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자, 답이 4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4번인데 더스 그러므로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센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센서블은 현명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계속 나오는 구조죠.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해석은 어떻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많은 애슬리트, 운동선수와 액티브 피플 적극적인 사람들이 컨숨 소비하는 것 또는 먹는 것 뭐를
음식. 어떤 음식? High enough in carbohydrate.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입니다. To replace. 뭐를 대체하기 위해서? Muscle glycogen used during exercise. 근육 글리코겐이 사용이 되었는데 언제? 운동하는 동안에 사용이 된 글리코겐을 뭐 할 수 있도록 대체하는데, 즉 근육이 빠졌기 때문에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4번 문장. Unfortunately, 하지만 불행하게도 many of them, them은 여기 있는 운동선수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겠죠. 액티브 피플.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often, 가끔씩, 자주 consume, 소비합니다. 뭐를 소비하냐면, 아까는 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즉 적게 섭취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proper, 적절한 다이어터리, 식단의 카보하이드레이트 레벨, 탄수화물의 레벨은 depend on 뭐에 좌우되냐면 total 에너지 인테이크,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 좌우됩니다. 바디 사이즈에 좌우됩니다. 헬스 스테이터스에 좌우됩니다. 다음에 duration, intensity, frequency, type of exercise에 좌우됩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얼마나 적절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좌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 전체 에너지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바디 사이즈 몸은 얼마나 큰지, 헬스 스테이터스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듀레이션 기간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했는지, 인텐시티 운동의 강도는 어떤지, frequency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 다음에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이 좌우가 된다라고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사람한테 탄수화물이 좋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섭취량 결정을 하는 요인도 나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거하는 글이죠. 네, 열거하는 글이니까 아마 쉽게 내용만 정리하시면 아마 될 것 같은 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적합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 적절하다, 적합하다. 가장 쉬운 단어는 suitable,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proper, 그 다음에 appropriate입니다. appropriate라고 읽죠. appropriate라고 읽어야 됩니다. 네, 형용사하고 동사가 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appropriate라고 읽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통째로 같이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슈가하고 코코아를 이제 미국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제빵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좀만 볼게요. 당연히 이제 이거가 되겠죠. European is discovery of Americans 1492.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스파크 뭐를 만들어냈냐면 레볼루션 혁명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제빵 업계이죠.
슈고 설탕과 코코아가 신세계 즉 미국에서 발견돼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어베일러블 이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네, 9세기가 되겠죠. 올드 월드와 뉴 월드는 되게 대문자로 쓰는데요. 대문자로 안 썼죠. 네, 유럽과 아시아가 원래 멍청하게 있다가 갑자기 미국, 남미나 캐나다 등등을 발견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가져오게 되죠. 그걸 보고 뉴월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1세기라고 이걸 2세기라고 하면 제 3세기가 등장을 하죠. 제임스 3세기라는 것은 아프리카 등등을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올드 월드, 뉴 월드 또는 더 서드 월드 이런 개념은 지극히 서양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비포 그 전에는 The Only Significant Sweetener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스위트너 감미료는 즉 맛을 더하는 것이죠. 허니 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뭐가 요리 재료가 became widely available 굉장히 넓게 구할 수 있게 되니까 베이킹 빵을 굽는 것과 페스트리는 becam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점점 더 세련되고 정교해지고요. with many new recipe 많은 조리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게요. 1492년에 됐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는요 대부분의 기초적인 빵 제조법이 또는 빵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19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제빵의 기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대 제빵 기술이란 뭐 다른 게 없이 뭐 계량화된 즉 몇 그램 무게를 표시해서 만드는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는 옛날에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저번 이제 노예였는데 지금은 빵 굽는 사람이 되어서 지위가 좀 올라가게 되어서 독립적인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탕으로 생긴 빵 제조 사업의 변화 정도로 글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